그러던 차에 저희 아리찬이 이제 도복에 강하다는 이제 얘기를 듣고서 아까 유튜브 두 번째 나왔던 그 이장님이 이제 아리찬 이제 시범포를 진행하셨는데요. 그 이장님은 그 보령시에 그 20개 그 상광 단지가 있는데 그 전체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갖고 계신 50필지 땅 중에서 가장 그늘지고 안 좋은 900평 땅에다가 이제 아리찬을 사용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논에는 5월 20일 날 이양을 하셨는데 아리찬을 사용하신 논은 그 6월 10일 날 맨 마지막 날 하셨다고 합니다. 예, 아마도 그때까지 이제 아리찬을 잘 믿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양하고 나서 입재를 살포하고 한 5일 정도 지나니까 좀 뭐가 다르다는 게 이제 보이셨다고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는 입 두께가 이제 넓어졌다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생육을 좀 유심히 지켜보셨다네요. 저희가 저 유튜브 촬영하러 간 게 이제 8월 16일이니까 출수기 때입니다. 그때 이미 옆에 있는 그 다른 논의 이제 벼하고 생육에 있어서 많은 이제 차이를 이미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이따 제품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확기 때 보니까 다른 논들보다 한 일주일 정도 먼저 수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물론 같은 날 수확은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2주 늦게 이양하시고 일주일 먼저 수확할 수 있는 상태가 됐던 겁니다. 사실 농가에서 수확 시기가 한 1, 2주만 당겨줘도 상당히 편하십니다. 뭐 사람을 쓰든 뭐 장비를 쓰든 여유롭게 수확을 하시고 또 RPC 미곡장도 가장 먼저 쓸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하시네요. 이상 아리찬을 사용했던 상강도 얘기를 잠시 했고요. 저희 아리찬은 10kg 입재, 2kg 500ml 액재, 그리고 원예용 2kg 이렇게 두 타입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목록 공시 되어 있고요. 아리찬이 일반 아미노산하고 다른 큰 특징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리찬의 흡수율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 아리찬은 콜라겐을 주 원료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콜라겐의 분자 구조 형태인데 이 삼중 나선 구조 형태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동을 하죠. 저희 아리찬은 이 콜라겐을 이 저분자 분해해서 단선 구조 형태의 젤라틴을 만들었고요. 또 이 젤라틴을 다시 특수공법인 효소 분해를 통해서 이 단분자 형태의 이 펩타이드 아미노산, 그러니까 유리 아미노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찬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리찬은 콜라겐을 주 원료로 해서 두 번의 분해 과정을 거쳐 만든 효소에 가까운 유리 아미노산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분해 과정을 거치면 뭐가 좋아지느냐?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상당히.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일반 아미노산하고 유리 아미노산하고 한 두세 배 정도의 흡수율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 아리찬은 그 화학공법의 일반 유리 아미노산하고는 4배 정도의 흡수율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미노산보다 아리찬이 뭐 6, 7배 뭐 흡수율이 높다는 거죠. 사람도 이제 몸이 아플 때 병원 가서 이제 뭐 영양제, 비타민, 뭐 아미노산 맞지 않습니까? 그때 먹는 거나 뭐 근육주사로 안 맞고 우리가 한 2시간가량 혈관주사를 맞는 이유가 그것도 흡수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리찬이 사실 그 원가가 많이 발생하는 이 특수공법인 효소 분해를 하는 이유도 바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따라서 아리찬은 흡수율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약을 주면 식물이 바로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하고 젤라틴에는 이 프롤린이라는 게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저희 아까 대표님도 프롤린 얘기 하셨는데 이 프롤린의 기능을 보면 프롤린이 손상된 세포 복구 및 재생, 세포의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뭐 항산화 상태 개선, 신진대사 촉진, 상처 치유 및 회복 촉진 등의 이 유용한 기능을 해주는 요소입니다. 아리찬에는 이 프롤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리찬의 두 번째 특징은 아미노산 함량이 높다는 겁니다. 고함량입니다. 방금 우리 살펴본 프롤린,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프롤린이 식물체 내에서 해주는 역할을 보면요. 스트레스 방지, 눈곱 분화 촉진, 수정 촉진, 과육비대, 당도 증대, 염류장애 해소 등의 기능을 해주는데요. 얘가 이 식물체 내에 한 3.5% 정도로 존재합니다. 여기 아리찬에 있는 이 프롤린의 성분을 보시면 단위가 달라요. 단위를 취하면 한 14.6%로 한 4배가량 더 높습니다. 함량이.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이 프롤린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제 뭐 맛을 향상하고 내한성을 증가시키는 이 글리신의 경우 2.4%, 얘는 24.8%, 한 10배가량 높죠. 그래서 아리찬은 일반 식물체 내에 존재하는 아미노산보다 흡수율이 최소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한 10배가량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흡수율이 높고 함량이 많다 보니까 아리찬은 그 벼의 초기 생육부터 잠시만 보겠습니다. 벼의 초기 생장과 영양 생장과 이후 생식 생장에 강하게 관여하는데요. 보시면 조기에 뿌리를 활착시켜 주고요. 그리고 뿌리 분포도 양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분월경을 발달시켜서 유효 분월수를 늘려주고요. 그리고 생식 생장으로 넘어가서 출수 이후 동화량 증가로 천립증이 증가합니다. 이 천립증은 이삭안에 있는 쌀의 무게를 말하는데요. 이 쌀의 무게가 많이 나가면 가격을 더 많이 받으니까 이 천립증 증가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등승률이 올라가고요. 도복이 경감되고 광합성 능력이 올라가고 대사작용의 활성화로 내병성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지금 2번이나 언급했던 이 프롤린이라는 게 사실은 해충이나 여러 외부 스트레스 환경으로부터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아미노산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프롤린이 많으면 당연히 병에 대한 저항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대, 생육, 촉진 등의 효과를 아리찬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이 이제 아리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시범포 비교 사진들입니다. 요게 첫 번째 유튜브 영상에 나왔던 영광 새총무 비교 사진이고요. 이렇게 2군데의 아리찬을 이제 사용했죠. 이게 세 번째 영상에 있었던 서산 친들벼입니다. 저희가 요쪽 농가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공교롭게 바로 옆에 논이 누가 밟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도복이 심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 사진상에는 이 앞부분만 이렇게 도복돼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드론을 띄워보니까 요 라인을 타고 쭉 군데군데 계속 다 도복이 돼 있었거든요. 요 가장자리 부분은 또 근데 생육이 잘 돼 있습니다. 보시면.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쪽 부분에 아리찬을 이제 사용하시면서 일부가 이제 넘어가서 그 부분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유튜브 2번째 영상이 이제 보령 상강벼 비교 영상 사진입니다. 오른쪽이 이제 일반 재배벼 사진이고요. 왼쪽이 아리찬을 이제 사용한 벼입니다.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 생육이 잘 돼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 그분이 농사를 제일 잘 지신다는 분의 벼답게 생육이 잘 돼 있습니다. 생육이 잘 된 보통의 상강벼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제 왼쪽을 보시면 저는 이 사진 한 장으로 아리찬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또 아리찬의 우수성에 대해서 제가 입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근거가 첫 번째, 이 뿌리 발달량이 한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아까 영상에서 이 뽑을 때도 삽도 깊게 들어가고 더 오래 걸리고 이 한 주 뽑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만큼 뿌리가 발달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볏대가 훨씬 더 굵어요. 이 아리찬을 사용한 볏대가 볏 대공이 한 2배 정도 굵었습니다. 그리고 키가 크지 않게 이제 적당히 자라서 이제 웃자라지 않았고요. 사실 상강벼의 특징이 이 볏대가 부드럽고 키가 커서 도복에 잘 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왼쪽에 아리찬을 사용하신 벼를 보면 아까 표현하신 대로 쨍쨍합니다. 잘 안 넘어가게 생겼어요. 일단 뿌리량이 많고 대가 굵고 키가 크지 않으니까 일단 잘 안 넘어가죠. 볏대 길이는 짧아졌는데 반대로 이삭 줄기는 더 길어졌습니다. 이삭 길이가 한 2, 3cm 정도 더 길어졌는데요. 이 벼 이삭 줄기가 길어지니까 이제 당연히 이삭수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아까 천립적이 증가해서 무게도 더 나갈 겁니다. 끝으로 제가 요거 2개를 잎을 잘라가지고서 이제 두께를 한번 재봤는데요. 아리찬을 사용한 잎의 두께가 한 2배가량 더 두꺼웠습니다. 그리고 겉표면이 거칠었어요, 상당히. 특히 뒷부분이 거칠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피해가 심했던 홍명나방의 피해를 거의 보지 않으셨습니다. 잎이 두껍고 거치니까 나방이 먹다가 안 먹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아리찬을 사용한 농가들은 대부분 홍명나방의 피해를 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그 2번째 나왔던 유튜브 영상에 나왔던 그 이장님의 논이고요. 이게 그 일반 재배벼 농가 논인데요. 이 두 사진을 지금 비교했던 거거든요. 이게 사진이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딱 보면 오른쪽은 완전 해가 난 것처럼 보였고요. 왼쪽은 약간 구름 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리찬에는 착색에 관여하는 아미노산 물질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또 영향을 줬을 거고요. 또 반대로 여기 질소끼는 또 착색을 방해합니다. 이 이장님은 이쪽에는 NK를 전혀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그냥 아리찬만 주셨답니다. 왼쪽은 NK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월수가 많아지고 도복이 안 되다 보니까 수확량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이 도표는 200평당 수확량을 나타내준 표인데요. 한 100kg, 이 표상에 보면 이제 100kg 이상, 100kg 정도 돼 있죠. 저희가 작년에 평균을 내보면 한 70kg에서 80kg 정도 증수 효과를 보았습니다. 평균이요. 이걸로 제가 수익률을 내보니까 1000평에 저희가 입재 하나 들어갑니다. 6만원. 그리고 액재 2만원짜리 2개, 도합 1000평에 1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걸 이제 200평 기준하면 2만원이겠죠. 근데 200평에 2만원 들어가고 200평에 이제 증수된 쌀의 양을 보면 저희가 적게 잡아서 50kg에서 100kg 이걸 가격으로 환산하니까 한 대략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가격 인상이 되고요. 또 쌀 등급이 올라가는 거는 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뿌리 활착을 마치고 이제 분월기에 들어간 상태의 벼의 모습인데요. 왼쪽에 이제 아리찬을 사용한 벼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NK 비료를 사용한 벼의 모습입니다. 이미 분호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요 사진으로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드렸던 제안서에 보시면 좀 자세하게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달수를 이제 나타내는 표인데요. 제가 이거를 차 본네트 위에다 올려놓고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굳이 사실 나달수를 세지 않더라도 육안으로 봐도 나달수 차이가 상당히 나 보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뭐 아리찬을 수도에만 사용한 게 아니고요. 뭐 여러 작물에 사용했었습니다. 테스트를 했죠. 그 중에 고추에 테스트한 사진인데요. 이게 저희 연구소에서 했습니다. 회사 연구소에서. 맨 왼쪽 게 무처리의 잎과 뿌리고요. 두 번째 게 아리찬, 2022년도 아리찬의 잎과 뿌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
작년도죠. 아리찬 개선 제품, 아리찬 플러스. 이 개선 제품의 잎과 뿌리인데요. 그러니까 이 잎이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뿌리가 이렇게 한 2배가량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배량을 사용했을 때의 모습인데, 많은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아리찬은 기준량만 쳐도 충분히 효과를 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도표화했더니, 잎수가 한 78% 정도, 잎 넓이가 한 19%, 잎 길이가 한 33%. 그래서 전체 생장이 한 25% 내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추에만 이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작물들, 뭐 저희가 콩, 깻잎, 상추, 또 뭐 구근 작물들, 여러 작물들의 테스트를 해봤는데 공교롭게 평균 한 25% 내외의 증수, 증대, 증량 등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농자재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 내용 발췌한 건데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리찬 사용 방법입니다. 아리찬은 잎제는 이양 전날, 이양 당일날 모판 처리 가능하고요. 이양일날 칙초십이 가능합니다. 동시 처리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료 살포기나 드론 살포 가능합니다. 액제의 경우 비료 살포기나 드론 살포 가능합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액제 드론 살포 되느냐? 예, 됩니다. 그리고 노즐 안 막힙니다. 예. 그리고 액제의 경우 언제 치면 되느냐? 예, 쉽습니다. 출수기를 기준으로 보름 전 한번 치시고 보름 후에 한번 치시면 되거든요. 그게 보통 뭐 이삭걸음 줄 때랑 등수걸음 줄 때랑 맞물립니다. 그 시기에 한 번씩 치시면 되고요. 잎제는 언제 치느냐? 잎제는 이렇게 뭐 이양 전날 당일날 하셔도 되고요. 비료 살포기나 드론 살포를 하실 경우 이양일로부터 7일에서 한 10일 이내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벼가 이양을 하고 나서 바로 뿌리 활착 들어가서 활착기를 한 뭐 일주일 정도 거치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분화기에 들어가는데 이 초기에 이 영양생장 때 이 아리찬이 분명히 깊게 관여해서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잎제는 가능한 한 이양 후 빨리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리찬은 시군별 여러 가지 벼 관련 지원 사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고품질 벼 재배 지원 사업, 그리고 벼 병충해 경감 사업 등 여러 가지 시도에서 하는 그 보조 사업, 그 수도 관련한 보조 사업 진행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총판 계약을 체결했을 시에 그 지역에 나오는 수도작 보조 사업을 전체를 다 독점을 해서 독점 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아리찬 제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